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2018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중1, 중2 다 포함되시는 거죠. 문이과가 통합되는 것은 결정이 났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문과이과가 독립되어져 있죠.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하냐면 문과는 탐구 과목을 안 봐요. 수능에서도 안 보고 내신에서도 컨설을 안 하는데, 또 반대로 이과 학생들은 이제 사탐 과목들을 또 안 하고 실제로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지 않죠. 그 선택을 하지 않는데, 지금 문이과가 일단은 통합되는 것은 우리 자녀분들은 다 이제 결정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통합사회 혹은 통합과학, 뭐 융합이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그런 신설 과목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인들 학교 다니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저도 사실 해당이 되는데, 저도 뭐 문과지만 사실은 사탐, 가탐 다 공부하고 수능도 다 시험 봤었어요. 내신에서도 다 이제 추산이 됐었고.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지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생물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을 다 합산해서 그냥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으로 1학년 때 배운다는 것이죠.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것을 한 이유는 인문학적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과학적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교육부의 지침,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작년도 2015년도에 교육개정안이 발표가 됐고, 교육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은 자, 지금부터 다 무조건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시범적인 단계가 있고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게 18년도인 거예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2015년도 교육과정에서는 조금 이런 말씀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냥 약간 가벼운 단어로 선택이 돼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학생 중심의 교육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맨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수업을 할 때 교사가 50% 이상 수업에 참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지금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종사하시는 이제 교사분들 얘기를 들어보시거나 교사이신 분들을 직접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이미 발표안이 다 났어요.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토론을 이끌어내고 교사는 50% 이상을 참여하면 안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그 실라버스라고 그러죠. 그런 교육안을 다 이미 제출하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빠르게는요, 지금 2016학년도잖아요. 지금 2학기부터 서울 시내의 7개 고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이 돼요. 거기 예일여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사가 50% 이상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없고, 두 번째 지필고사가 축소가 되죠. 그러니까 지필고사가 축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느 거는 또 늘어나야 되잖아요. 축소가 되는 쪽이 있으면은. 자, 늘어나는 쪽은 밑에 보시면 수행평가가 바로 확대가 됩니다. 지필고사는 점차적으로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처럼 공부 잘하는 애가 대학을 간다? 못 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것에 대한 그 평가 기준이 이제 지필로 95점이다, 93점이다가 아니라 수행평가로 평가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굉장히 좀 쇼킹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내신 준비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예 언제 그렇게 되겠어, 설마? 조금 퍼센테이지만 줄겠지? 라고 하시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학기에 벌써 17개 고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왜 자율학기제 진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전면적으로 2018년도는 전면 시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을 안 보고 수행평가로 대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얘기 아닌가요, 이게?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평가 방식이 그러니까 당연히 변합니다. 지금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수행평가를 45% 맥시멈 이렇게 해가지고 합산을 해서 이제 내신이 산출이 돼서 절대평가다 뭐 이렇게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수행평가의 방식이 변화가 되면서 어떤 평가 방식도 변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 이런 것도 평가 대상이 들어갈 수 있겠고, 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의 어떤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필고사가 없어지니까요. 네, 일단은 지필고사를 보는 것도 결국에는 수행평가를 위해서 보는 거지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어떤 추산으로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교육 개정안이 많이 수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페이지가 다 끝났는데, 네, 잘 보셨어요. 자, 문이과 통합 교과서 변경 사항의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과 부분이 없는 공통 과목이 필수로 이제 진행이 돼서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신설이 돼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에
과학 과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한 권의 책에 사회 과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얘네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바로 그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진로와 적성에 맞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 이수, 어려운 말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수하게 되는 과목의 단위수가 86단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사회가 들어가고 문이과 상관없이 공통과학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배웠던 과목을 이제 다 배워야 되고, 아시다시피 또 한국사는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과목의 개수가 늘어났어요. 단위수가. 그래서 94단위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공통과목, 아까 말씀드렸던 국영수, 그리고 한국사, 그리고 공통사회, 공통과학,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이 2단위. 이렇게 해서 이제 총 공통과목이 들어가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여기까지 합치니까 94단이고요. 전문교과는 필수는 아니에요. 진행을 할 수는 있고 학교마다 돌아 선택을 해서 선택할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과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 선택은 영어 1, 영어 2, 요즘에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내신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일반 선택이 되겠고요. 진로 선택은 뭐 실용영어, 실용회화 이런 과목들이 이제 거기에 선택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이과가 통합이 된다는 건 이해가 확 가실 거예요.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시트가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그 시트를 저희가 고스란히 이제 옮겨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입제도가 이제 2017년도에 발표를 구체적으로 하겠죠. 2018년도에 어떤 식으로 입시가 진행이 되겠다라는 건 지금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 즈음에 구체적인 세부안들이 발표가 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이 표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여기 빨간색 화살표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할 전부의 내용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중1 때 애들 그 내신 안 보잖아요. 1학기 기말 한 번만 보고 자율학기제 진행을 하죠.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 의견이 분분하세요. 같이 이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실 때는 시험을 안 보니까 애들이 개판이야, 분위기가. 공부를 해야지. 애들이 그냥 다 붕 떠갖고 쓸데없는 바리스타 체험은 뭐하러 하고 앉았고 지금 너무 어이가 없다. 이럴 때일수록 학원에서 빡세게 공부를 시켜야 돼.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아니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단 그 방향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의견은 의견이고요. 실제로 진행되고 시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 의견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딱 1학년 때 진행이 되는 자유학기제를 시작으로 진로를 일단은 탐색을 합니다. 진로를 탐색을 하고 진로를 결정을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이죠. 큰 가닥으로.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진로를 예를 들어서 얘가 생명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경영경제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았어요. 이렇게 탐색을 통해서 체험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겼죠. 자, 걔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학교를 줄창 다녀요. 다니다가 사회 과목에서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바로 이게 교과목이죠. 호기심이 생겼네.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관련된 책을 읽어요. 아니면 관련된 이슈에 EBS 다큐를 봐요. 아니면 관련된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나? 이렇게 해서 자율 동아리를 하나 만드는 거죠. 이래서 결국 자기만의 스토리를 중등과정에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중등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목적이 중졸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고졸도 아니고요. 그렇죠? 자, 이 똑같은 시나리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목적은 대입을 위해서겠죠. 자, 바로 오늘 드릴 말씀, 이것을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학년도의 교육과정 핵심 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이것도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 문구 그대로 지금 뽑아왔는데, 첫째는 각 교과의 학습 내용을 핵심 계정 중심으로 감축하고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인다.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여기서 주목하실 건 두 번째인데요. 바로 빨간 색깔 지금 보고 계시는 토론학습, 협력학습, 탐구활동, 프로젝트 학습 등.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토론학습, 협력학습, 탐구활동,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것들의 교과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의 활발한 수업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실 건 아니고요. 지금 저 빨간 색깔로 썼던 저 단어들의 공통점이 바로 있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좀 풀어보니까 결국에는 토론, 협력, 탐구, 프로젝트 다 뭡니까? 지필고사가 아니죠. 바로 수행평가로 평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저 다음 페이지가 바로 오늘의 대박 포인트, 이게 이제 뒤에 한 번 더 나오실 건데요. 오늘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수행평가는 아시다시피 이제 수행평가 열심히 애가 참여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수행평가에 의해서 어떤 평가를 받죠.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모든 과목에 다 수행평가가 있으니까요. 은미체 기가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재를 교과 세특이라는 부분에 이제 쭉 이렇게 글을 써서 기록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수행평가를 보니까 토론 수행평가 고득점을 위한 필수 조건 평가 방식. 역시 보시면 지금 워딩 작업이 안 돼 있잖아요. 저희가 오려 붙인 거예요. 교과부에서 발표한 평가 기준이고요. 일단 토론의 준비 과정, 팀 활동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협동심을 보겠다. 그리고 주제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이에 맞는 정보 처리 능력이 있는 앤지, 그리고 내용 생성 및 조직화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 형식에 맞는 보고서 작성의 능력이 있는지, 이 형식도 본다 이런 얘기고요. 또 발표와 토론 과정을 보겠다, 발표와 토론 후의 과정도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빨간 색깔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그 단어들의 공통점, 지금 또 얘기 드리고 있는 이 평가 기준의 공통점은 뭐냐면 혼자? 아니고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혼자 겁나 잘해요. 혼자 막 장난 아니게 정보 다 싹 쓰려고 밤새가지고 너무 정리도 잘하고 그냥 발표도 잘하고 포맷도 기가 막히게 했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팀별, 조별로 활동을 하되 그 팀별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다 보겠다라는 건데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수행평가라는 거는 학기마다 계속 있는 거잖아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겠다. 지필 대신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렇게 과정을 해서 평가를 하면은 교과 세부 능력사항에 기재를 하겠죠. 자, 그리고 독서 활동이 거기에 뒤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요즘에 지금 뭐 이제 우리 수진이 어머니 잘 아시겠고 다른 학부모님들도 고등부 이제 자녀 있으시면 잘 아실 텐데 지금이 좀 시즌이에요.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전까지 각 학교에서는 일반고 포함해서 자사고 모두가 1학기 때 네가 읽었던 책 목록 내 이거예요.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그리고 교과 세부적인 특기사항들 니네가 써서 내면 선생님이 써줄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부분 다 써서 갖고 와. 3-4줄 정도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애들이 그거를 갖다 내느라고 저희한테 이제 드라이브에 올라가서 막 글을 쓰기도 하고 어떤 애는 질문 하나도 안 하고 지가 그냥 먹튀하고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뭐 요구사항 없이 그냥 조용히 써서 내는 아이들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교과 세특하고 독서사항을 너무나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개념이 없는 거죠. 자기가 읽었던 예를 들어 로맨스 소설 같은 것도 써서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문학을 좋아하니까 문학책만 딥다 읽어서 10권 정도 쓰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전혀 아닙니다. 네가 읽고 싶은 책을 읽었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그 화살표 앞장에 있었던 화살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 위에 교과목을 배우죠. 교과목 안에 수행평가로 평가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평가를 한 내용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애가 사회과목 시간에 경영학,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개념을 들었어요.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유시민의 경제학 콘서트라든가 뭐 이런 책을 하나 사서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재미있어서 경제학 원론책을 또 하나 사서 읽고 뭐 이렇게 책을 읽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동아리를 만든다거나 자율동아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율동아리 혼자 하는 애들이 있는데 개념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목표로 하는 부분, 평가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교과 세특과 독서 활동을 같이 맞물려서 그 교과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도서가 필요했고 읽으니까 어떤 내용을 알게 됐고 해서 교과 세특에 저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독서 이력서를 다 써서 내 그러면 애들이 그냥 구분 없이 1, 2, 3, 4에서 뭐 10권, 20권 이렇게 써서 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게 국어과에서 무슨 책, 영어과에서 무슨 책, 사회과에서 무슨 책 이렇게 다 목록을 짜서 이렇게 해서 내야지 정상이고 그 내용을 왜 그렇게 낼까요? 당연히 각 과목별의 교과 세특에 기재를 하기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애들이.
선생님 저 책 좀 더 읽었어요. 두 권만 추가할게요. 막 이러고 앉았는데 왜 추가하는지, 어떤 연동이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하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야 독서 이력 갖고 와, 그리고 세특 써줄 테니까 서너 줄 써와, 이 정도 설명 외에는 크게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학부모님들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알 리가 없죠. 당연히.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연동이 되고요. 자율동아리, 자, 그리고 진로와 지원하게 된 동기까지가 쫙 이렇게 스토리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가시죠, 이제는. 그쵸? 자,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애가 뭐 생명과학자가 되기로 했는데 왜 됐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교과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의 시나리오를 보여달라. 이건데 하나도 아기도 안 맞고 따로 국밥이고 이러면은 몸만 바쁘고 겁나 막 컨설팅 받고 책 읽고 논술 다녔는데 다 뻘짓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 페이지는요, 그 교과부에서 교과 세특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샘플로 제시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개인적 사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이렇게 정성적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글씨가 조금 작아서 제가 크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막 수행평가를 겁나 열심히 했어요. 막 토론도 하고 선생님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어필도 했고 했는데, 하면 뭐예요? 잘 써야죠. 잘 써야죠. 잘 정리를 해서 잘 써야 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아이들이 중1, 2잖아요. 근데 도대체 고등학교 가서 대입 갈 때는 도대체 어떤 애들이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똑똑한 애들, 뭐 자기 거 잘 챙기는 애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그냥 정답은 제가 답정론데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때 해본 놈들, 중학교 때 해본 놈들이 고등학교 가서 당연히 더 잘 씁니다. 중학교 때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는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여전히 또 모르더라고요. 정리가 안 돼 있고 리뷰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사항들 보시면요, 첫째 줄부터 국어 과목에 대한 평가 기준 얘기, 정성적 평가에 대한 사례, 바람직한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줄에 보시면 논제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세울 줄 알며, 그 다음 보시면 뭐라고 써있나요? 토의와 토론의 절차를 잘 이해한다. 이런 얘기 썼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 시 효과적으로 말하기, 그리고 간략하게 말하기 전략으로 상대를 설득할 줄 안다. 그래놓고 마지막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수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음이라고 대놓고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과목에서도 지금 사회과가 써 있는데요. 첫째 줄에 뭐라고 써 있나요? 논수령 수행평가에서 정확한 근거를 들어. 이렇게 수행평가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특정 어떤 학원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사례를 든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정성적 평가는 이런 식의 사례로 써야만 한다라고 학교들한테 지침사항을 준 거예요. 뭐 적극적으로 참여함, 열심히 했음, 발음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구체적인 바로 수행평가의 사례들을 써서 얘기를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국밥이 아니라 이 독서와 세특의 기재사항은 상당히 연루가 되어져 있고 연동이 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사항은 저희 학생, 그러니까 졸업한 학생의 한 샘플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각 과목별 국어, 또 과학, 영어 공통해서 이제 각각의 과목별 1학기 때 읽었던 책들에 대한 내용들이 쫙 이렇게 써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이제 생기부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각각 학교는 다 다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우리 아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지난 1학기 이제 거의 다 지났는데 우리 아이의 과목별 수행평가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안 여쭤볼 거예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여쭤볼게요. 간접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것도 있고 뭐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야 되죠? 반 모임만 열심히 가시면 되나요? 아침에 주구장창 2시간, 3시간씩 전 굉장히 싫어요. 그 모임 너무 싫어. 일단 가면 해야 될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얘기가 너무 많고 너무 시끄럽고 저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정보도 뭐 그냥 카더라 통신이 많고. 일단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학교 알림이를 딱 치시면 들어가셔서 거기 뭐 로그인 안 하셔도 돼요. 상신중학교를 딱 치시면 바로 나와요. 뭐 증산중학교 이렇게 바로 나와요. 연서중학교 딱 치시면 바로 나와요. 학교 알림이가 우리 학교의 학교 알림. 그래서 과목별 그런 기본적인 수행평가의 기준, 평가 기준, 수업 안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은 우리 아이를 가르치시는 그 선생님이 제출을 한 거예요, 교육부에다가. 그 학기 초에 그렇게 해야 되는 기재 사항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근데 아무도 안 본다는 게 함정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중학교에 가서 다 이제 한 번씩 연루를 하셔서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 생각 당연히 하시니까 지금 간담회한테 오셨잖아요. 사실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냐. 얘가 지금 약간 맛이 갔지만 어찌됐건 정신 차릴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약간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보내고 싶은 고등학교가 대성이에요. 아니면 이대부고고 아니면 뭐 예일여고고 아니면 충암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 고등학교 옆집애가 다니는 거 외에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옆집에는 옆집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요. 걔 역량에 맞게끔 걔 점수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일단 그 학교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고 어떤 평가 기준이 있는지 당연히 알아보고 나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학교마다 굉장히 컬러는 다양해요. 또 내신만 봐더라도 굉장히 다양한데 뭐 이런 수행평가는 또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조금 추우시죠? 네. 역시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희망고등학교도 아주 시원하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많아갖고 창문이 굉장히 좀 헷갈리신데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교육활동,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교과별 교과 진도 운영 계획, 동아리 활동 현황도 다 나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현황 그리고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실시 현황, 학교 평가 지표 및 평가 종합 의견, 국가학업 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 교과별 평가 계획. 이게 이제 수행평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과 다르면 될까요?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검사 나오고 이제 실사 나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우리가 뭐 교육 관련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지 않으신데 가서 보신다고 한 번에 파악이 다 되실 수는 없겠지만 계속 보시면 보실수록 우리가 굉장히 좀 눈이 맑아진달까요? 더 보는 눈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제가 점심을 어떤 분랑 먹었는데 제가 언니 요즘에 내가 술이 너무 약해졌어. 너무 안 먹으니까 야 매일 먹어. 매일 먹어야 늘지. 매일 하는 사람한테 장사가 없어. 막 이러더라고요. 일단은 자주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장사가 없겠죠. 어찌 보면. 예, 일단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주와 어학원에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거고 이제 방향은 정해졌단 말이죠. 평가 기준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주학원에서 그래서 벌써 작년부터 이제 작년이 뭡니까? 거의 뭐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서부학군에 있는 거의 30개 중학교 이상의 수행평가를 다 분석을 했어요. 니네 학교 뭘 하고 너희 학교 뭘 하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 굉장히 다채로운데 그 와중에 다채로운 중에도 사실은 규칙성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쭉 보니까 뭐 가지월준, 충암준, 숭실, 영락, 부산, 덕산, 연서, 은평중학교 이렇게 쭉 서부학군에 있는 중학교별 수행평가, 영어과죠 당연히. 영어과를 분석을 해보니 저희가 뭐 국어나 수학까지 분석은 좀 오바죠. 영어과를 분석을 해보니 일단은 듣기평가, 자 그리고 쓰기와 말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각각 듣기와 쓰기와 말하기를 평가하는 내용은 좀 달라요. 혹시 충암중학교 학생 한 분이 계신가요? 예, 팝송 부르기 아마 아이들이 연습을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 팝송을 부르는 거는 약간 노래니까 애들이 창피할까봐 그냥 가사를 그냥 랩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예요? 빅미, 빅미, 빅미요. 뭐 이래도 된다는 그래도 된다는 건가? 너무 웃길 것 같고 상상을 해봤는데 근데 그러면 그냥 만져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사실 좀 떠나 있는 말씀이라 죄송스럽게도 좀 이따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듣기는 서부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지정한 듣기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따로따로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봤죠, 이제. 학원에서도 준비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부교육청 공동으로 들어가고 듣기 능력 평가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학원 교재에 비하면 굉장히 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말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뭐 팝송 부르기 아니면은 본문을 크게 읽기 아니면은 역할을 바꿔가지고 간단하게 대화를 한다던가 뭐 진로를 발표를 한다거나 간단하게 센텐스를 써가지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연습과 표현력을 좀 보자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쓰기 부분으로 가시면 단어를 쓰는 거
아니면 문장을 쓰는 것, 또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봐라, 아니면 주제 글쓰기, 그래서 에세이를 하나 쓰는 것까지. 그래서 에세이 썼던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재울이었나 영락인가 거기는 굉장히 좀 명지 중학교에 굉장히 좀 빡세게 하시던데요. 내용도 탄탄하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역할 바꾸기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부분도 있었고, 에세이도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 더 이렇게 에세이를 좀 많이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문법과 정확성과 논술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평가를 하자는 건데, 결국 뭘까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고요. 말하기를 뭐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럼 외국 살다 온 애들은 완전 위닝이에요? 너무나 이거는 언페어하기 때문에 당연히 쓰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딸이 둘인데 둘이 완전 달라요. 첫째는 아빠랑 판백이고 둘째는 저하고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하는지도 똑같고 조금 공부 못하는 거 빼고는 저하고 똑같은데 근데 이 두 아이의 성향이 이렇게 다른데 그 두 아이를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 좀 맞지가 않겠죠. 근데 만약에 두 아이를 말하기로 평가한다 그러면 누가 이길지가 너무나 보여요. 노력이 여하에 상관없이. 그런데 쓰기로 평가하면 모르죠. 그거야. 정말 얘가 제대로 공부했고 과정을 겪었다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공교육에서 쓰기로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수행평가보다 좀 더 확대가 당연히 되고 전면적 시행이 된다 그랬는데, 이 쓰기 부분이 지금처럼 간단한 쓰기가 아니라 좀 더 확대된, 그리고 깊이를 물어보는 그런 어떤 쓰기 영역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주학원 중등부가 수행평가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런 입시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끼리 얘기해요. 우리밖에 없어. 이주학원밖에 없어. 다 노답이야. 일단 원장 선생님이랑 뭐 강사 한 두세 분, 네 분 이렇게 하느라고 이거 못해. 이런 것까지 신경도 쓸 수도 없고 수업하느라 바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근데 이거를 다 조사하고 이거를 대책을 세우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걸 선방을 내린 건 서방군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좀 하자,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뭐다라고 공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공지를 하는 걸 애가 조금 이렇게 남자애들 잘 못 챙기니까 못 챙겼다고 하더라도 학교 알림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파악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주학원 중등부 카페 들어가시면 거기에 또 학교별로 다 그거 다 지금 기재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파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학부모님께서요. 학부모님께서 먼저 우리 학교의 수행평가 기준이 뭔지를 아셔야죠. 저희가 다 알아다가 어머니 진산중학교 이번에 수행평가가 이거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뭐 이걸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학교별로 우리 학교 이번에 수행평가가 이런 내용이 하는구나, 에세이를 시험을 보는구나, 그래서 그거 5월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셨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또 약간 반박자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진짜 멋진 엄마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머님들은 지금 우리 아이가 다니는 그 중학교에서 우리 애보다 잘하는 애와 우리 애를 보고 계시죠? 우리 애보다 못하는 애는 보지도 않으시잖아요. 걔를 뭐하러 봐요 지금. 근데 우리 애랑 우리 옆집 애랑 걔랑 좀 더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비교해서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굉장히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애를 선발할 때 그 학교에만 보고 뽑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기준이 모두가 다 동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중학교들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냥 자기들끼리 우물안 개구리 얘기만 하고 앉아고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쪽 중학교는 장난 아니야. 에세이를 주제별로 바로 당일날 쓰래. 주제는 미리 얘기해줬지만 당일날 쓰래. 준비해왔지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애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팀워크를 보겠다라고 평가 기준에 정확하게 써 있는 상태입니다. 수행평가 거의 대부분 팀워크로 진행을 하죠. 초등학교는 다 물론이고요. 자, 그래서 조별에 우리 아이가 같은 조에 있는 아이들을 누군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애만 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를 학부모님이 딱 알고 계시는 거야. 오케이, 이번에 수행평가 이거 들어가네. 다른 학교는 뭐가 들어가지? 저런 거 들어가는구나. 자, 우리 애 이번에 조별에 누가 들어갔나, 뭐 이 정도 조금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런 거 하려고 지금 학부모 모임도 가시는 필요가 있겠죠, 사실은.
자,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이 행위를 하는 행위자는 학생이죠. 학생은 당연히 수행평가를 열심히 잘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영어과에 있어서는 라이팅을 작성을 하는 거죠. 라이팅을 엄마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학원에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내가 뭐가 취약하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나와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만 하죠. 모른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예, 이주아 어학원이 영어과에 있어서 도움을 당연히 드려야죠. 그래서 저희가 내신이 이렇게 없어지는데 계속 내신을 치고 내신의 강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트렌디하지 못한 얘기들이 앞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내신 안 치는 영어학원 유명한 학원이 있었잖아요. 내신이 막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니까 지금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신이 없어지는데 저희가 내신을 계속하고 내신의 강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 맞다는 거죠. 이제 얘네들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그래서 학원에서는 일단 저희가 딱 정했어요. 매년 3월과 9월에, 그러니까 뭐 시시각각으로 계속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일정에 맞춰서 그래? 진산중학교는 4월에 이게 들어가? 니네 학교는 9월이래?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정규 수업을 갑자기 스톱을 하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는 그 부분을 막 이렇게 각계전투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교과에 편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과 9월에는 수행평가 준비의 달로 진행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 애들한테 왜 안 썼어? 이런 과정이 아니라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쓰는 어떤 능력을 만들어준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수행평가 집중기간을 3월과 9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고 그리고 교과세부 능력의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아이들이 그 내용을 미리 거기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그걸 가져다가 쓸 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이거를 진행을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이브에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은요. 2016학년도 활동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죠? 1학기 때 진로 뭐 했어? 책 뭐 읽었어? 동아리, 봉사, 뭐뭐뭐뭐뭐 이렇게 쫙 하고요. 그거 내신 만들기, 세특 만들기, 자율 동아리 만들기, 문서 만들기. 그래서 드라이브에 들어와서 뭐 이상한 거 안 했던 거 쓰는 게 아니라 했던 것들을 이제 거기다 기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너무너무 잘한 우리 뭐 충암중학교 3학년 기웅이라든가 상암중학교 3학년 희연이라든가 장난 아니에요. 너무 잘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어저께 밤에 보고서. 이거를 하고 학부모님께서는 내용 파악을 하셔야죠. 얘가 지가 뭐 어젯밤에 들어가서 쓰더라고요가 아니라 어머님의 지메일을 저희가 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이 거기 들어가셔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애가 뭘 썼는지를 공유를 다 걸어드려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되지 이주학원에서 저걸 기가 막히게 써놓고 학교에다가 안 내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서? 어이가 없는 거죠. 학교 가서 하라고 지금 우리가 이 짓을 하는데 그래서 그 내용 파악하시고 담임선생님, 학교 담임선생님하고 만나실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뭘 하나 들고 가셔야죠. 주스가 아니라 저런 거. 내용 정리한 거. 자, 그리고 선생님 상담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스 들어가셔서 잘 들어가 있나 이게 다 확인이 됐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과정에서 2010학년, 16학년도 활동계획서를 애가 잘 작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리뷰가 들어가는데 깜짝 놀라실 정도로 거의 실시간 리뷰가 들어가요. 잠을 안 자요, 잠을. 24시간 이내. 정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런 일 처리 과정이 너무 막 그렇게 막 하는데 아무튼 내용 첨삭 리뷰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생기부의 자료를 같이 공유합니다. 샘플 케이스 이게 더 좋다. 어떻게 들어가라. 이제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 조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당연한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참여를 하시면야 저희가 얼마든지 당연히 이렇게 너무 즐거운 마음이고 좋은 어떤 의도로 진행을 하는 거지만 저희가 이걸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참여를 안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니거든요. 자율동아리처럼. 자, 결국 그래서 지메일 등록이 되어 있으신지 일단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